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경의선 숲길 나갔더니 벚꽃이 활짝 폈어요. 팝콘이 완전히 튀겨진 것처럼. 근데 오늘 이번 주에 비가 온다 그래서 아마 벚꽃 보실 분들은 이번 주가 최고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뭐 여의도도 있고 뭐 근처에 많은데 석촌호수도 좋을 것 같고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그림이 부끄라파 분위기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건데 작가가 스웨덴 분이세요. 그리고 이 번역하신 분은 지금 노르웨이에서 살시면서 그 부끄라파의 그런 좋은 작품들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무슨 급형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소설은 리사 리드 선이라는 분의, 데뷔작인데,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저희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막 싸우는, 감정 싸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싸움의 이야기를 막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고,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좀 서운했지만, 결국은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 거였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과정이 막 전개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화해가 되고 잘 마무리가 되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보라는 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 89세 정도? 그리고 이제 아들이 한스가 나오는데 한 57세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라는 분은 뭐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사셨고요. 지금은 몸이 이제 불편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항상 이렇게 집을 방문해서 이분을 도와줍니다.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요. 음식도 해드려야 되고요. 뭐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부끄라파는 워낙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라서 아마 잘 돼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가 방문하는 그런 이제 복지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이 할아버지하고 트러블에 있는 게 이제 아들 한스예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소파 같은데 이렇게 넓은 소파에 항상 누워서 지내세요. 근데 그게 하도 너무 아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해 보이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침대를, 푹신푹신한 침대를 들여다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이슈 사항이죠. 아버지는 너무 지금께 편한 거예요. 이게 좀 낡았고 뭐 이렇지만, 거기에 누우면 옛날에 아내와의 생각도 나고, 아내는 지금 또 참 치매가 걸려서, 지금 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생활하고 계세요.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가끔 이제 아들하고 면회를 가긴 하지만,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자는 모습을 보면, 코를 골고 자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 아내의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여기 지금 주인공은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큰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보호가 기르는. 근데 보는 강아지를 유일한 동반자잖아요. 남아있는, 지금은 뭐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얘랑 헤어지기 싫어요. 근데 아들은 강아지를 아버지가 돌보다 보면 자꾸 다치거나 넘어질 것 같아. 산보시키다 보면. 근데 또 이 강아지는, 이 개는 멀리 여행 이렇게 좀 산보를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강아지를 좀 더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슈가 큰 이슈예요. 어쨌든 이거는 한 5월부터 일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5월부터 한 10월까지.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요양보호사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항상 일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거기다 써놓죠. 오늘은 어떤 걸 했고 어땠고 우리 오늘 그 보호의 기분은 좋았고 나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써고 가요. 그런데 우리 보호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본인은 알아요.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분명히 내가 모든 걸 결정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모든 걸 결정하죠. 이게 내가 보호자였는데 이제 아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는 사람은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돈은 손을 산도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할아버지는 환자니까 보호자가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분명한 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이가 다 빠졌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해주고 싶죠. 근데 아버지는 왜요? 아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임플란트를 지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쓰냐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보호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투레라고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계속 그 친구하고 유일한 이제 동반자고 대화의 상대죠. 근데 그 친구를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 다 해봤더니 이제 결국은 우리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고 떠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청년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를 끌어나가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냥 소설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되고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늙으면서 공감이 돼요. 이렇게 몰입이 돼요. 내 이야기라는 것 같은. 나도 늙으면 그러면 안 되겠다. 자식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애써주는데 내가 그걸 무조건 거부하거나 내 입장에서만 고려할 게 아니고 나를 걱정하는 자식의 마음도 좀 배려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누가 뭘 갖고 와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게 여기 왜 있지? 기억도 안 나고요. 결국은 아까 그 친한 친구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그게 참 본인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하직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괜히 삐져가지고 계속 아들하고 척을 지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아들한테 마지막에 자랑스럽다고 꼭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고 죽지요. 근데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지금 편하다는데 굳이 그거를 더 좋은 거로 해줄 필요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로서 아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인정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만약에 치매가 걸려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방을 환자가 살았던 집의 거를 다 뜯어서 가구라든가 벽지라든가 다 뜯어서 그대로 그 방을 꾸며준대요. 그러면 내가 항상 살던 집이라서 편안해서 심히 병이 또 악화되거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좀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겠다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 아주 그냥 감동적인 글입니다.
시간 내서요. 아주 쉬운 글입니다.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